야, 백신 나오면 진단키트 필요 없어.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더나, 화이자, 뭐 시간 외에는 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명확하게 백신 관련주로 수급이 도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 진단은 환자를 또 걸러내야 된다. 그리고 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뭐 자가진단키트 얘기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가시적인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 휴마시스 같은 종목은 전고점이 그냥 다 뛰어넘어 버렸죠. 1차, 2차, 3차 되돌림 주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대웅처럼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풍제약이랑 같이 휴마시스는 이렇게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날려버렸고, 뭐 그 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하나하나 이제 밑에서 좀 이제 돌아나가는,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들, 백신 주들은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이후 상반기 출시 속도 올린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부가약품 임상 끝났고, 신풍제약도 임상 끝났고, 종근당은 3상 들어갔고, 셀트리온도 3상 투여 완료했고, 밑에는 어느 정도 좀 백신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맨날 나온다 하고 작년에도 나온다 했었는데, 뭐 크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아직까지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임상 이상은 나왔습니다만, 명확하게 이제 좀 우리가 시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나파벨탄, 나포모스타트죠. 임상 3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상에서 그렇게 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3상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3상에 들어갔는데, 고위험군 36명을 관찰한 결과 투여군 중 61%가 회복돼 표준 치료군의 11%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가 치료했을 때 11%였다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는데, 종근당은 사실 이상 결과 나왔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죠. 종근당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모집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러시아로 넘어간 케이스고, 그리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글로벌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이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라든지 뭐 기대감이라든지 제일 좀 그 피크에 올라갔던 때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크게 반응을 못했죠. 6월 말까지 3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국내외 허가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었었는데, 그죠?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었는데 좀 그게 좀 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우리 추세를 깨야 된다. 거꾸로 돌려봤을 때, 반대로 말하면 맞고 떨어지는 구간의 추세를 돌렸을 때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했는데, 오늘 백신주들이 올라가고, 야 이거 백신 우리나라도 확보한 물량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치료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닌가라는 과거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런 흐름을 보였죠. 야, 백신 나오면 진단키트 필요 없어. 백신 맞고 집단 면역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인 반면에, 백신주들 마찬가지죠. 백신주들도 시세를 보이고 진단키트 주들도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식품제약뿐만 아니라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지금 힘을 못 내는 흐름입니다. 2020년도에는 치료제가 제일 강했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외 기업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다시 한번 좀 진단키트 백신 쪽으로 수급에 쏠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뭐 그 발표하면서 나쁜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성공적이다, 뭐 특별한 뭐 부작용 없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백신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CEO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이런 얘기하고, 또 특정 백신은 뭐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물론 필요합니다만 주식시장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백신 나오고 집단 면역하고 하면은 진단 받아서 자가격리 하면은 뭐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요런 조금 요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코로나 확진자 800명 육박하고, 다른 나라도 그랬었습니다만 4차 팬데믹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확진자가 확 느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차 팬데믹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2,000명이 넘길지 안 넘길지. 뭐 의료진들은 4차 팬데믹 무조건 대비해야 된다 얘기는 나옵니다만, 지금 주말에 또 오늘도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느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백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백신주도 빠졌어요. 화이자 모더나 외국 기업이지만 뭐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이런 국내 백신 기업들도 다 밀리다 보니까 뭐 치료제들이 가긴 좀 쉽지 않았죠. 약간 해외 기업, 우리나라 기업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뭐 신풍제하고 오늘 좀 힘을 내긴 좀 힘들었고, 장중에 좀 빠지는 거 보면 얘 왜 이렇게 빠져? 이랬는데 막판에 또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또 이제 손절 물량도 나가고, 종목은 좀 자체적으로 가벼워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벼워지면 안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서 가벼워져야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벼워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세는 일시적으로 깼습니다만, 이 추세는 계속 아직 유지하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수렴하는 구간에 위치하면 방향성을 잡을 건데, 그 방향성을 좀 상방으로 잡아줘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방으로 수렴하는 구간에서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거래량 실리면서 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이제 추세를 돌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추세를 못 돌리더라도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방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코로나 큰 틀에서 바이오 기업들, 그 안에서 코로나, 그 안에서 진단키트, 백신 일단 강한 흐름, 그리고 치료제가 강하기 위해서는 백신하고 진단키트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치료제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치료제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제일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만 봐도 반응 못하고, 종근당도 반응 못하고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번이 오기를 좀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저점을 지켜주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가 오늘 신풍제약을 보고 난 뒤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나옵니다.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사람 모양 친구 추가 누르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클릭, HBTV 천사로 누르신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친구가 된 게 확인되니까,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주까지 작심 4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매매 1년만 이어가보자. 제가 신풍기 영상 찍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사고 빠진다고 더 사지 말아라, 이런 뇌동매매를 피할 수 있는 건요, 옆에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귀찮게.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실제로 저희 VIP도 오늘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뭐 시나리오, 방향성을 잡고 1차 매수 들어가기 전에 그 방향성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크게 상관할 바 아니죠. 왜냐면 본업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하루 종일 계속 주식시장을 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만 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했을 때 저희는 이미 반도체 종목 매수해서 100% 넘어가는 종목도 있고 30% 넘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 죽었을 때 저희는 바이오 안 합니다 했을 때 챙겨뒀던 정치 관련 주들도 30%, 40%, 50% 수익 중이고, 물론 저희도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100% 올라간 종목, 30% 올라간 종목 역시 모두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가고, 기업 분석을 하는 데서는 뭐 허브경제TV만큼 잘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요. 저희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허브경제TV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30일까지 이제 4월 이벤트입니다. 1년에 12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 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디한 섹터가 어디고 내가 어디서 놀아야 되고
계속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포트대로 한번 운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